대부분 이제 강남 투자하려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 자금을 얼마나 더 불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남에 투자하는 것 같고, 강남에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결국에 환금성이죠. 환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대한 싶잖아요. 그게 결국에. 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대표님, 네. 제가 영상 편집하다가 한 네.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강남으로 다 모인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건물을 보는 투자 관점이 시세 차익형이랑 현금 흐름형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남은 시세 차익형이에요, 아니면 현금 흐름형이에요? 강남에 내 건물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잖아요. 강남에 건물을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90%는 현금 흐름보다는 시세 차익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익률의 정의는 그거잖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냐, 그게 수익률이라는 건데, 결국에 수익률을 높이려면 인풋은 줄여야 되고요, 아웃풋이 커야겠죠. 분자가 커야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료도 비싸긴 한데 거기에 반해서 땅값이 더 크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추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부동산 지가 상승할 때 가장 오를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오르더라도 가장 많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강남은 시세 차익형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은 강남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이나 서울 외곽에 건물을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본금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적으로 그 안에서 아웃풋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강남보다는 아무래도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로 갈수록 임대료도 빠지지만 사실은 땅값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율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외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현금 흐름형,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은 거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 부동산의 핵심은, 특히 건물의 핵심은 땅의 가치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약간 노후가 되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땅이라는 거는 가치가 계속 오르니까 그 땅을 보고 건물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오래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체력이 계속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중간에 약간 물도 마시고 약간 바나나도 먹고, 그러니까 뭔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가 상승하는 동안 오래 기다리기 위한 체력이 결국에 현금 흐름인 거예요. 부동산을 100% 내 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바나나 먹고 물 먹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뭘로 하냐? 사실은 월세로 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오래 갖고 있기 위한 체력 보충을 건물이 해준다. 근데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나는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이게 공실이 되면 어떠냐, 아니면 임대료가 낮아지면 어떡하냐, 나는 오래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내가 약간 기권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실패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를 원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투자를 해놓고 그런 지가 상승도 기대를 하면서 본업도 하겠지만 중간중간 또 내가 잉여한 현금 흐름이 나오면 생활비로 또 보탤 수도 있고 또 모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측면에서 사실 수익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네. 직업이 없는 분들도 현금 흐름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조금 더 덜 할 때, 아니면 지금 내가 뭐 본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현금 흐름이 아직 창출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당장에 내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 지가 상승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현금 흐름을 많이 사죠. 현금 흐름이 그럼 덜한 거는 오히려 강남 쪽이잖아요. 그럼에도 강남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이제 강남 투자하려는 분들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 자금을 얼마나 더 불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몇 푼 더 나오냐 이거보다는 내가 거기에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커질 것 같냐, 이제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남에 투자하는 것 같고, 강남에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결국에 환금성이죠. 내가 투자를 했어,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이걸 현금화할 수 있을 때 이게 좀 잘 팔리는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내 물건을 나중에 사줄 대기 수요들이 그나마 좀 많은 편이고, 그런 황금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환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잖아요. 그게 결국에 지가 상승에 대한 확률 이런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여지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강남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수익 관점에서는 현금 흐름형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차익형이 나은 것 같아요? 최근 5년은 조금 큰 것 같고,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금리가 좀 높았어요.
높다 보니까 내가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그 이자를 내면서 체력 보충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내가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경기도 안 좋아지고 집가 상승에 대한 추세는 약간 보합이거나 일부 지역에선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거 지금 사봤자 오르는 건 좀 덜 하는데 내야 될 이자는 세네? 지금 내가 버텨야 돼. 망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금 흐름형으로 많이 간 것 같고, 코로나 끝나고 외국인들도 많이 한국에 방문을 하죠. 거기에 맞물려서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 관광업이나 이런 게 약간 부흥하는 게 맞물려서 호스텔이나 모텔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최근에 좀 많아진 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맞물려서 생긴 게 아닐까. 그럼 숙박이나 호스텔 매물들 대부분은 현금 흐름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숙박업이 2년 동안 월세를 넣는 것보다는 뭐 하루나 이틀,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숙박업을 운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으니까. 강남에서도 시세 차익형이랑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도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 조금 차익형으로 많이 보잖아요. 강남 안에서도 그걸 굳이 세분화 해보자고 하면은 조금 땅값이 비싼 뭐 신사동이나 아니면 청담동 이런 데는 조금 더 차익형으로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땅값이 싼 역삼이나 아니면 양재라든가 뭐 그런 데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봐야 되고 수익성도 놓치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좀 걸쳐있는 그런 지역에 그래도 좀 많이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차익형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수익형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대출 받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수익형이냐 차익형이 위험한 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진 거지, 결국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한 거지? 위험하다의 정의를 내려보면 팔지 못하는? 네. 근데 막말로 내가 대출 없이 샀어. 뭐 땅이 10억짜리야 근데 안 팔리는 땅이야. 근데 대출 없이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그러면 위험한 걱정 없잖아. 근데 이게 안 팔리지만 진짜 쓰레기 같은 땅만 아니면 우리가 짜장면 값 오르고 새우깡 값이 오르듯이 그 물가 상승이 오르듯이 이런 측면에서는 오르거든. 이게 막 갑자기 막 여기 생기고 그런 호재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반떼 값이 옛날에는 뭐 1000만원 뭐 중후반 이랬는데 지금 막 풀옵션 때리면 막 3000까지 오르잖아. 그건 뭐야? 우리가 어그리하고 사잖아. 물가 상승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땅값도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오를 때까지 내가 버틸 체력이 있느냐. 그 버틸 체력이라는 거는 대출을 만약에 10억짜리를 샀는데 대출을 9억을 받았어. 그럼 이자를 한 달에 막 몇백씩 내야 되잖아. 근데 몇백씩 낼 수 있는, 내가 직장도 다니고 있고 해서 뭐 낼 수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실직을 했어. 아니면 내가 그 땅에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실이 났어. 사실 그게 위험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 보다는 내가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게 좀 위험한 거죠.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 50% 상향하는 정책도 내놨는데 그게 요즘 체감이 좀 되시나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건설 경기가 뭐 예전만큼 다시 회복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약간 시그널은 좀 있고,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대출을 막긴 했는데 아파트 규제나 뭐 대출 규제는 막았지만 어쨌든 돈이 어딘가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돈을 좀 풀려는 기조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세 차익형을 해야 돼요? 아니면 현금 흐름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개인 성향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주식을 배당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유망주, 성장주 이런 걸 해야 돼요? 라는 거랑 같은 질문이긴 해요. 결국에 내가 지금 당장 소득이 좀 많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부동산이 보합을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오른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기대를 하면은 차익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좀 덜하다,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뭐 오르거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좀 덜 받아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에 가라. 근데 대출을 덜 받으라는 거 자체가 약간 수익형 해라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인데 대출을 덜 받으려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낮아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강남 중심지보다는 좀 외곽일 확률이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대출을 덜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이자가 적어진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월세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내야 될 이자가 적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현금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차익형을 보더라도 강남을 보더라도 대출을 적게 가져가면 그게 또 수익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투자자들은 그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현금 흐름이 더 수익률이 높았나요? 아니면 차익형?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날카로운 질문인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임장 콘텐츠도 찍으면서 보면은 그래도 부동산은 차익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당장에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월세를 모아서 부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뭐 지방이나 뭐 평택이나 이런데
정말 원룸 건물 뭐 월세가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오면은 그거를 또 모아서 또 건물을 사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월세를 받아서 그걸 또 생활비로 쓰거나 하지 그걸 또 차곡차곡 모아서 또 투자의 시드로 활용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분이 10년 동안 보니까 한 10억이 올라있네? 그러면 연 1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부자가 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